안녕하세요. 김포시 늘봄라디오 일상의 스포츠를 진행하고 있는 심용현입니다. 일상의 스포츠는 일상의 중요한 컨텐츠인 스포츠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다 가볍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다양하게 사용되는 스포츠 용어들의 유래와 사용예,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역대급으로 강한 태풍이라 우려됐던 흰남노가 포항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지만 예상보다 작은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추석 연휴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간은 더 깊은 가을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결실의 시간도 함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각종 과일이 수확되고 있고 우리 동네 김포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인 논의 벼들도 빠르게 익어갑니다. 이렇게 2022년도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함의 계절 가을이지만 각종 뉴스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듣는 소식들은 유쾌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듯한 느낌이 생기는 가을. 하지만 이런 조바심이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을의 결실과 함께 조금은 여유를 가져보는 9월이 돼야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스포츠는 함께했습니다. 선사시대의 외부 활동은 생존의 목적이 강했지만 문명사회가 되면서 노동이 아닌 삶을 즐기게 해주는 수단이 됐습니다. 이제 스포츠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강하고 또한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이는 스포츠 선수들의 영역을 단순히 운동선수 이상으로 그리고 엔터테이너로 확장했습니다. 이는 스포츠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미디어에서 꽤나 친숙한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스포츠 관련 용어도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상의 용어가 스포츠에서 사용되고 고유명사처럼 굳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어권 국가에서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먼저 살펴볼 말은 드래프트 제도입니다. 이는 프로스포츠에서 신인을 지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드래프트의 본래 의미는 완성본이 아닌 원고의 초안 또는 은행이 발행한 어음을 뜻합니다. 즉 프로스포츠에서 드래프트는 아직 기량을 입증하지 않은 젊은 선수, 미래 자원을 영입하는 일입니다. 이는 그 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로 프로스포츠 구단의 역량을 집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구단은 지명 대상 선수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듭합니다. 이 드래프트는 통상 그해 리그에서 성적 하위 팀이 우선 지명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력 평준화를 도모하고 리그의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일부러 많은 패배를 자초해 순위를 하락시켜 다음 신인 상위 지명권을 얻으려는 일명 탱킹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노골적인 탱킹을 하는 일이 있는데 이를 위해 최하위 순위를 감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탱킹은 영어 TANK, 탱크에서 유래하는데 액체를 담는 탱크라는 의미와 함께 망하다, 불리하게 거래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은 스포츠에서 일부러 지다, 포기하다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인 선수를 영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프로스포츠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선수를 영입하기도 합니다. 이 중 하나가 트라이아웃, 즉 입단 테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트라이아웃에서는 적성 시험, 시험 공연의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는 선수 선발 테스트를 트라이아웃이라 합니다. 트라이아웃은 보통 신인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들이나 기존 구단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선수들이 입단 기회를 잡기 위해 나섭니다. 일종의 패자부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수 영입 방법 외에 스포츠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FA, 즉 자유계약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선수 영입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기준을 충족한 선수들을 상대로 다수의 구단들이 영입 경쟁을 통해 계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FA는 프로야구는 물론이고 프로스포츠 전반에서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최근 연예계나 일반 회사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FA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런 FA에서 에이전트는 스포츠 분야에서 선수를 대신해 연봉 계약과 팀 이적, 각종 계약을 협상하고 이행하는 법정 대리인의 의미가 있고 넓게는 스포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을 지칭합니다. FA는 선수가 이 에이전트를 자유롭게 선임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이렇게 선수들을 영입하는 일도 있지만 프로의 세계에서 기량이 떨어지거나 팀 전력에 보탬이 안 되는 선수들은 자신의 뜻과 달리 팀을 떠나야 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를 두고 프로스포츠에서는 방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웨이버 공시 제도나 임의 탈퇴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웨이버는 국제법이나 경제용어로 권리 포기 또는 의무 면제의 의미로 사용되며 한쪽의 일방적 행위입니다. 해당 선수에 대해 프로구단은 보유권을 포기하고 선수는 팀과의 계약이 해지됩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선수는 자유계약의 권리를 얻습니다. 구단이 아닌 선수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이 해지되고 대신 선수에 대한 구단의 보유권이 유지되는 임의 탈퇴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프로야구에서 시즌 중 웨이버 공시가 되는 선수는 기존 계약을 인수하는 팀이 있다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시즌에 더는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시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수는 방출 선수로 불리며 자유롭게 타 구단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이버 공시나 방출 통보는 일반 직장에서는 해고에 속하는 일로 그 선수에게 가시받기를 예고합니다. 이런 선수 영입과 방출은 해당 프로구단의 연봉 지출과 연결됩니다. 프로구단의 선수단 총 연봉을 페이롤이라고 합니다. 그 한 해 그 구단에서 선수들이 받는 총 연봉을 뜻합니다. 프로구단의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선수들의 연봉인 만큼 페이롤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프로구단에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단들의 과도한 지출을 막고 부자 구단들이 우수 선수를 모두 영입해 리그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구단들의 총 연봉 상한제를 규정한 리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규정하는 셀러리 캡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급여를 뜻하는 말인 셀러리에 모자를 씌운다 할 수 있는데요. 이 셀러리 캡 제도는 우리 프로농구와 배구 등에서도 적용되고 있고 많은 나라의 프로스포츠 리그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복잡한 돈 얘기를 벗어나 보다 친숙한 스포츠 용어를 찾아가겠습니다. 프로스포츠 관련 뉴스를 듣다 보면 와일드카드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와일드카드란 프로스포츠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전이 불가능하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출전이 허용되는 선수나 팀을 뜻합니다. 그 유래는 포커와 같은 카드 게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와일드카드는 조커와 같이 일명 만능패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축구에서 연령 제한이 있지만 특별 규정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몇 명의 선수를 엔트리에 포함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 제도를 시행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정규 리그가 끝난 이후 월드 시리즈 챔피언을 가리기 위한 포스트 시즌을 진행하는데 참가에 필요한 순위에 들지 못한 팀 중 일부를 참여시키는 와일드카드 제도가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제도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고 리그에 대한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야구 외에 다른 프로 스포츠에서도 운영되고 있고 사회에서는 각 예능이나 방송의 경영 프로그램 등에서도 이 말이 등장합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에서 극적인 순간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버저비터가 있습니다. 농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최근에는 여러 스포츠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저는 경기 시작을 알리고 경기 중 작전 타임이나 선수 교체, 경기 종료를 알리는 소리인데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 소리와 동시에 던지는 슛을 버저비터라 합니다. 접전의 경기에서 종료 직전 던지는 슛은 관중과 선수들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승패가 결정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경기의 묘미가 배가 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스포츠 용어 찾기 여정을 서서히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깅을 즐기는 분들은 가끔 오랜 시간 달리기를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지나고 몸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를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통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면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인데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에서 고통을 완화하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다량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고통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람에게 큰 쾌감을 가져다 줍니다. 큰 고통 뒤에 낙이 온다. 옛말이 실현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달리는 운동 외에 말이 달리는 운동, 경마에서 유래되는 말도 있습니다. 다크호스라는 말을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영어에서 어두움을 뜻하는 단어인 다크와 말이라는 단어인 홀스를 혼합한 말로 스포츠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나 팀이 우승을 하거나 선전했을 때 등장합니다. 1830년대 영국의 한 소설가가 예상치 못한 말이 우승 후보들을 꺾고 우승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에서 그 본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스포츠 외에 일상생활 속 그리고 선거 등에서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등장하거나 했을 때 자주 사용됩니다. 승마에서 유래된 또 다른 말 중 더비가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치열한 라이벌전을 뜻하는 말로 통하는데요. 보통은 같은 지역을 연고지하는 팀 간 대결 시 더비 매치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외에도 언론 등을 통해 그 팀의 역사나 그리고 모기업 등에서 공통점이 있는 팀 간 대결에서 더비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더비는 18세기 후반 영국의 더비 백작과 찰스 번니라는 두 귀족이 새로운 경마대회를 만들기로 하고 동전 던지기를 통해 이긴 이의 이름을 붙여 대회명을 전했습니다. 그 동전 던지기에서 이긴 더비 백작의 이름을 딴 경마대회, 더비 경주가 시작되면서 더비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 한 경마대회를 뜻하는 말이 이렇게 활용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끝으로 퍼펙트 게임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퍼펙트 경기는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정규 이닝인 9회까지 투구하면서 단 한 명의 주자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는 경기를 말합니다. 만약 그 투수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볼넷과 실책 등으로만 출루를 허용하고 실점하지 않을 경우 노힛 노런 경기라 합니다. 이 퍼펙트 경기는 볼링에서도 사용되는데요. 경기에서 선수가 주어진 기회인 10프레임에서 볼링핀을 모두 한 번에 쓰러뜨리는 스트라이크를 모두 기록해
300점을 달성하면 퍼펙트 경기를 합니다. 즉 완벽한 경기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듣곤 합니다. 이 말들의 유래를 알고 듣는다면 보다 친숙하게 들릴 수 있고 누군가의 대화를 풍성하게 하는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의 기용과 사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확장되고 그 영역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중들이 자주 사용하는 스포츠 관련 용어들로 시간을 채워왔습니다. 남은 가을 모든 분들의 마음 가득 행복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늘봄 라디오 일상의 스포츠 신종렬이었습니다.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